안녕하세요. 박주입니다. 올해 71살인 이만복 할머니는요. 요즘 학생들도 가기 힘들다는 서울의 4년제 대학에 신입생으로 당당하게 합격하셨어요. 할머니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다인데요. 가정 형편상 배움의 한을 품고만 산 지 무려 58년 만에 대학 입학의 꿈을 이루신 겁니다. 할머니의 또 다른 꿈은요, 대학에서 일본말을 잘 배워서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과 북한의 일제강점기 역사를 알리는 건데요. 대학은 이렇게 늙어서라도 꼭 이루고 싶은 꿈이자 미래의 소중한 꿈을 품은 것입니다. 인권생활 뒷담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그런 꿈과 자유, 낭만과 열정의 대명사로 불리는 대학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역시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경기 남부 하나센터의 서태영 센터장님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센터장님을 한 주일에 한 번씩 보잖아요. 그래 가만히 착 보니까 그 북한의 그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이름 없는 영웅에서 나오는 김창영. 너무 네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거 칭찬입니다. 그래? 반응을 좀 하세요. 반응을. 나중에 사진으로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진짜 우리 센터장님은 네. 언제 봐도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곱다시 아리따운 분이 제 옆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방송인데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수영이고요. 나이는 27살이고 고향은 함경북도 해령에서 왔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 온 지는 7년 정도 됐습니다. 혈연이면 사실은 우리 탈북민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북한에 뭐 미인이 제일 많은 혈연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 양강도 해산 아가씨들이 반발하잖아요. 무슨 소리냐. 양강도 아가씨들이 더 예쁘다. 근데 저는 사실은 여성이 돼서 미 기준으로 다닐 때 여성이라는 거는 여성이라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결론은 북한 여성은 다 아름답다. 맞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고 네. 싶어요. 이자 7살이요. 네. 센터장님. 네. 너무 부럽죠. 네. 그 나이만 들어도 저는 막 마음이 설레는 것 같은데 그 청춘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앞으로 수영 씨와 5번에 걸쳐서 남한대학과 대학 생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수영 씨는 현재 대학생이죠? 저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입니다. 사회복지학과요? 네네. 사실 북한에는 사회복지학과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사회복지학과는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 학과예요? 사회복지학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복지학과는요. 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누구나 힘들고,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채워드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에서 유명한 대학이 많죠. 뭐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그리고 평성현 이과대학, 장철구 상업대학. 이름만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대학들이 많은데 저는 평양에서 이제 그 예술 전문학교를 다녔거든요. 지금은 대학이 됐죠. 근데 그런 대학을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그런 대학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학과라는 것 자체는 그 이름만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권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센터장님 어떠세요? 그 복지라는 것은 그냥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행복한 삶 이렇게 우리가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수영 씨는 북한에 있을 때 나는 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가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나요?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네. 저희 반에도 대학교를 가겠다는 그 꿈을 가진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은 했지만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아무래도 실정도 되어 있으시고, 힘드시고. 네, 좀 힘드시고 이미 와 계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대학 가는 것도 좀 토대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꿈을 이제 미리 접었던 것 같아요. 대학은 못 간다라는 그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어서 이제 한 중학교부터는 이제 공부 포기하고 대학교 포기하고 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했지만 네. 이제 부모님들이 이미 대한민국에 와 계시고 이제 그러면 북한에서는 토대가 완전 걸리잖아요. 네, 검정색이죠. 네, 그렇죠. 완전 블랙이죠. 근데 사실 대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이 맨날 그러잖아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 그 경제 강국을 만들려면 그 밑바탕에 인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재들은 가정 토대 상관없이 실력으로 뽑아야 되는데 맞아요. 북한은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실력도 물론 중시를 해요. 내가 중국에 친척이 있거나 조금 토대가 나쁘면 그 대신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면 그런 데로 대학을 일반 대학은 가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주황대학이라는 게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이런 대학에 가려면 이 집안의 이제 토대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런 토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인재들이 북한 말로 땅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나가서 장사를 하고 그 인재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내가 결심하면 대학에 갈 수 있잖아요. 그쵸. 대학에 가고 나만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내 꿈을 펼칠 수가 있는 그런 게 마련이 되고 내가 어떤 대학에 갈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는 저번에도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했었던 건데 네. 교육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권은 우리 북한은 뭐 출신 성분 뭐 이런 거 가지고 대학교를 좋은 학교를 보내고 안 가고 못 가고 이런 게 있는데 출신 성분을 불문하고 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교육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어요. 네. 북한에서 이제 우리 한 대학 진학률이 거의 한 10% 정도뿐이 안 된다는데 10%도 될까요? 10%도 안 되는 안 것 된다고 같네요. 7%나 그래요? 되죠. 예. 그럼 지시 예.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어느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뭘 이렇게 맞추기를 잘해요. 어. 한 60%? 60%? 예. 19년도에 우리가 그 대학 진학률이 예. 82.6%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간다 이런 통계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교육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것처럼 누구나 학업에 대해서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학교를 진학하고 싶으면 누구나가 갈 수 있다는 것들이 우리의 지금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런 반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탈북민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태어나서 여기서 공부를 한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수영 씨처럼 20살에 여기 오게 되면 북한하고 남한의 교육 시스템이 완전 달라요. 그쵸.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여기에 조금 나이가 있어서 온 사람들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맞아요, 수영 맞아요. 씨는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막연하게 네. 그냥 대학교에 가고 싶다. 갑자기 저는 대학교 가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 왔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에서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돈을 벌려면 인적 자본이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갑자기 대학교를 준비는 했지만 제가 이미 공부를 포기하고 살아온 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그 지식이 너무 낮은 거예요.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그 레벨이 아닌 거예요. 그 급이 아니다. 네, 그 급이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하늘꿈학교, 네, 대안학교에서 조금 배우다가 그러다가 그냥 학교로 갔어요. 네, 거기서 이제 대학교에 이제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좀 힘들죠.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화적 차이도 많이 느끼는 데다가 애들이랑 이제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애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애들이 뭐 학교 앞에 떡볶이를 얘기하는데 저는 학교 앞에 떡볶이가 없었잖아요. 예. 그런 되게 사소한 차이인데 그런 거로 인해서 저한테는 되게 그 소외됨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대학에는 정말 많은 과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 사회문화, 언론과 뭐 이렇게 있는데 사회복지학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학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필리핀에 해외 봉사를 갔던 적이 있어요. 네, 선교로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봉사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나환자 마을이라고 네, 그런 한 마을에 갔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복지라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케어를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분명 대한민국에도 사각지대라는 것이 존재할 거고 그런 이런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갈 때마다 반겨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는 너무 아쉬워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서비스를 그만큼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생각했죠. 사회복지를 선택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네, 너무 기특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시샘이 나네요. 너무 착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 그래 여기서 분위기를 조금 좀 바꿔볼 텐데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진짜 나는 참 이런 게 좋더라. 자유가 있어 참 좋더라. 네, 이런 일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좋았던 거는 시간표를 내 마음대로 짜고 조율할 수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학교에서 정해준 게 아니라 네, 제가 직접 내가 이제 이 과목을 듣겠다. 네, 그 과목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들어가서 이제 수강 신청할 때 이거 듣고 싶네 하면 그걸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게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여기는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언론의 자유, 뭐 발언의 자유, 뭐 그쵸, 이런 게 그쵸. 있잖아요. 네. 보니까 대학교 갔는데 이제 어느 날 학교 갔는데 앞에서 교문 앞에서 이제 누군가 막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어떤 교수가 뭐 어때서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시위를 하는데 저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런 것도 자유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기하다는 네,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대학생들의 생활을 보니까 이제 무슨 이렇게 북한에서 말하면 학습반처럼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그걸 무슨 동아리 모임이라고 네네네, 하는데 동아리 모임. 그런 것들이 되게 부러웠는데 그 동아리 활동은 하셨어요? 저는 신입생 때 조금 했었어요. 신입생 때 이제 학교 가니까 대학 동아리 축제를 하잖아요. 동아리 소개하느라고 이제 막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동아리 소개하고 막 팜플렛 나눠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신청했던 동아리가 밴드 동아리랑 그 다음에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독서도 하고 네 함께 얘기도 나누고 영화 보러도 다니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동아리가 봄 동아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 동아리 2개를 신청해서 네, 다녔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다녔지만. 그러니까 북한 출신 그런 대학생들이 남한 대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쵸. 독서도 하고 네. 좀 너무 좋았겠다. 왜냐면 그러면 서로 문화적인 걸 이해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만나서 그런다고. 네. 북한에서 생각하는 그 대한민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옷도 이제 대학생들이 옷을 북한의 대학생들이 단체복을 입잖아요. 교복을 딱 입어야 되는데 맞아요. 저는 남조선 대학생들 보고 놀랐어요. 날라리 같았어요. 옷도 다 자기가 입고 자기 옷을 입고 다녀요. 이게 아니 이건 대학생이야 아니면 이건 뭐 어디 놀새들이야 이럴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복장에서도 너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야 이거 이렇게 남조선 대학생들 기울이 없어서 선생님 말씀 잘 들을까? 저는 이런 근심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직접 체험하신 수영 씨는 어떠셨어요? 솔직히 저희는 거기서는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렇죠. 그냥
그 틀 안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제 반복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 주변에 이제 동기들이나 애들이 공부하고 뭐 스펙 쌓고 이걸 옆에서 다 지켜봤죠. 네. 그걸 보면서 느낀 생각이 물론 뭐 뭐든 자유가 있어요. 저희는 여기 와가지고 뭐 대학 생활에 있어서도 다 자유인데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 같아요. 보면 학생들이 아무리 그렇게 자유롭게 생활하고 놀고 먹고 이러고 다니는 것 같아도 자신이 정한 그 꿈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 쌓고 네. 봉사하고 네 영어 네 토익 따고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투자하는 거 그 노력들을 봐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무슨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남한에 와서도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그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막 고분투하잖아요. 강고분투 하는 거 보면 되게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고, 아, 사실은 북한 같은 거는 이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내가 가고 싶은 데 직장에 가는 게 아니라 뭐 도로동국에서 맞아요. 배치하는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 자유의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남한은 직장 잡기가 어렵지만 내가 어떻게든 거기에 합당할 수 있는 자격증도 따고 노력하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한 대학생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중간에 휴학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영 씨는 휴학한 경험이 있나요? 아 저는 휴학한 경험이 있죠. 2년이나 했었거든요. 네. 아 저는 이제 그 휴학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아이들은 막 스펙 쌓고 열심히 노력하고 영어도 따고 이렇게 네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이제 좀 뒤처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업은 어려워지고 이제 영어는 들어야 되는데 영어가 저희는 힘들잖아요. 북한 사람들 오면 영어가 제일 힘들죠. 한숨이 나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영어는 따라가기 힘들고 아이들 속에서 이제 문화적 차이 그런 걸 느껴가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자괴감 들어서 이제 학교를 더는 다니기가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 우울증도 좀 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를 좀 쉬면서 다른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직장 가고 자격증 따고 이러면서 네, 좀 사회생활로 인해서 제 마음을 좀 더 굳게 다지는 그런 네,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나름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은데 이게 비단 수영 씨만 극한된 게 아니라 그 탈북을 한 이제 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똑같이 겪는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센터장님, 이제 사실은 이렇게 탈북민 청년들이 이제 교육비를 보조해 주잖아요. 네. 그런 등록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교육비를 보장해주는 교육권 이런 게 교육권이 예, 그렇죠. 합당되는 의미죠. 당연하죠. 하여튼 수영 씨 이야기 듣는데 나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스님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너무 힘들어해서 너무 좀 마음이 안쓰럽고 안타깝고 좀 먹먹해지는데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스님들이 이 정부가 어떻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뭐 지원을 하고 뭐를 해도 그 여건들을 잘 진짜 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좀 잘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이제 24살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오시면 24살 고등학교까지 가정은 24살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34살까지는 대학교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착 보호 기간 5년 안에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힘들게 공부를 하는데 하여튼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마무리까지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우리 정부 이 남쪽에서도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배울 수 있는 교육권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해서 넓혀서 좀 해놓으면 저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 이게 사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대학 생활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을 보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많이 마쳐야 될 시간이 네네. 되는데 수영 씨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 네네. 드릴게요. 네. 대학에서 남은 시간, 그 시간에 수영 씨가 생각하는 꿈이 뭘까? 어떤 꿈을 꾸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학년마다 꾸는 꿈이 점점 달라지는데요. 네, 그래요. 네,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지금 제가 꾸고 있는 꿈은 일단은 제가 지금 나갈 분야를 정하지 못했거든요. 어느 분야로 나갈지 지금 그 사회복지가 다양하니까. 네, 이번 실습을 통해서는 꼭 정해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분야가 정해진다면 저는 나중에 사회복지로 인해서 이제 꼭 창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사회복지 소장을 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네, 저만의 그 센터를 차린다든지. 오, 네, 멋있다. 뭔가 비영리 재단을 차린다든지 뭔가를 좀 저만의 그 재단을 차리고 싶습니다. 네,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 씨한테 네. 우리 센터를 물려줘야 되겠네. 아, 그러게요. 센터장님이시니까. 아, 네, 제가 그러면 뒤를 되게 잇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많이 부럽네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그 청춘이라는 게 저는 너무 부럽고요. 그 수영 씨가 그 꿈을 잘 지켜나가길 바랄게요. 이제 그만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대학생 차수영 씨와 함께 나만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 요리조리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대학 생활 중 빼놓을 수 없는 젊은 남녀의 불같은 사랑, 대학의 로맨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북한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